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 나오는 각각의 눈의 수를 mn이라고 했습니다. mn은 1부터 6까지 차근차근 가겠죠. 25보다 작게 되는 사건을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일일이 써라는 소리잖아요. 됐지? 문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숫자 집어넣어도 관계없어요. 그림에 있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차피 근데 얘네들은 다 자연수니까 일사분면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야. 대칭 쪽으로 나오겠지. 그림이 좀 작네. 그러면 일사오면 먹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은, 라인 위에 있는 점은 1, 2, 숫자 생각하면서 2, 3, 4는 16, 16이니까 넘어가네. 3, 3, 9, 18, 4, 4, 16 넘어가네. 그리고 여기에 1, 2, 3, 4까지 찍겠네. 저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1, 2 써도 관계는 없어. 그 다음에 3,2가 있을 거고, 4,3은 딱 라인 위에 있네. 다 찍었네. 5개, 13개네, 13개. 뭐, 근데 이걸 잘못 세보면 문제 틀려버리는 거야, 어차피. 사건 2에 대해서는 13개가 있다, 이 말이야, 일단. 두 주사위를 A, B를 동시에 12번을 독립시행했다. 독립시행하면 생각나는 식이 있어야겠지. 독립시행하면은 12번에 P2는 지금 얼마야? 36분의 13이고요. 좀 숫자가 불편한데 일단은 12번 독립시행을 했고,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 x가 됐지. 뭐야? 이항 분포가 되겠지. x가 이항 분포가 횟수가 몇 번? 12번을 할 거고, 그에 대한 확률이 13분의 36분의 13 된다. 그랬을 때 뭘 구하죠? 분산 구하라.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분산 12, 36, 13, 36, 23. 만약에 답이 틀렸어. 그럼 뭘 잘못 찾은 거야? 13을 잘못 찾은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는 우리는 뭐만 칠 줄 알면 끝난다. 요거 작성만 하면 끝난다. 그럼 평균 분산을 MPQ로 쉽게 구할 것이다. 다음 82번 677번 넘어가고 17번.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1에 나온 눈에 나오는 횟수가 변수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변수야. 몇 번에서 20번을 냈어. 그러면은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총 20번을 했고 1의 눈이 6분의 1을 따른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요놈을 통해서 우리는 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EX는 6분의 3분의 20이 되겠고, VX는 여기다가 요걸 곱한 게 3분의 10, 곱하기 6분의 5를 하면 분산, 약분 5, 3, 3분의 5의 제곱. 분산을 적을 때는 웬만하면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답을 쓸 때는 9분의 60으로 쓴다. 이 정도까지 적어놓고 풀면 1번은 px가 0일 때와 px가 1일 때잖아. 하나잖아. 하나는 그냥 독립시행. 독립시행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는 뭐야? 일반 px p의 r제곱 q의 n-r제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지. 이건 독립시행 하나하나일 때 계산해야 되니까.
1번은 요식을 넣어서 계산하라는 소리고, 기억은 20C 0, P에 0, Q에 20 이랑 4 곱하기 PX가 1, 20C 1, P가 1, Q가 19 이거랑 같냐는 질문하는 거고, 원래 없고 P 19개, Q 19개, Q 1개 남았어. 남는 거 그대로 적으면 얘는 Q만 남았고 요놈은 4 곱하기 20 곱하기 P가 6분의 1 남았고, 이쪽도 Q 대신에 6분의 5를 줬고 6분의 1 이게 같냐는 질문이야. 뭐야, 같지 않네? 예. 4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 4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고, 현재는 틀린 말. 니은은 어떻게 계산해? 변수가 바뀌었지.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제곱 vx란 소리잖아요. 2분의 1 제곱 vx니까 얘를 계산하면 6분의 5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1보다 작냐는 말은 참이 되겠네. 그러지? 디귿 EX 안에가 몇 차식까지 는 가능하다? 2차식까지 가능하다 했지? 2차식 2차식 얘를 전개하면은 이 9는 굳이 쓸 필요 없지. 그냥 9라 적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6 2의 x 플러스 2의 x의 제곱 b 9분의 1이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2x의 제곱을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두 개 제곱, 얘 더하기 vx 더하기 2x의 전체 제곱은 3분의 5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0의 제곱. 그러면 분자가 125 9분의 이 말이네. 예. 그럼 요놈을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면 됐다. 이제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응? 연산도 없어. 그래, 기본 알고 있는 이항 분포부터는 표현력. 이항 분포부터는 표현력입니다. 표현만 할 줄 알면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 그냥 집어넣어서 풀겠다라는 내용이야. 다음 82번 1, 2, 3, 3, 3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A, B에서 각각 하나 2개의 주머니가 있어.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2개 있어.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섯 개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2개 있습니다. 이 주머니를 A와 B에게, 이 주머니가 좀 말이 다시 읽어볼게요. 1부터 3까지 해서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2개 있어. 이 주머니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1, 2, 3, 3, 3이 이렇게 들어있나 보네요.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그 주머니를 A하고 B에게 각각 하나씩 주어줬어. 어차피 똑같은 주머니니까 A한테 줬고 B한테 줬다 이거지. A와 B가 각각의 주머니에서 한 개의 임의로 공을 하나 꺼내어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각자의 주머니에 넣었어. 하나 꺼내놓고 넣고 하나 꺼내놓고 넣었어. 근데 A와 B의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 A가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합이 홀수이면 B가 2점을 얻어. 짝수이면 A가 얻고 홀수이면 B가 얻어. 이와 같은 시행을 36번을 반복을 합니다. 36번을 반복을 했어. A가 얻은 점수가 있을 것이고, A가 점수를 얻는 게 X고, 점수의 합을, B가 점수를 합을 Y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시오라는 거네. 그럼 이 문장이 이제 세 가지 생각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나오면 따라서 얘를 점수를 얘는 A에다가 3점을 주겠고 B에다가 2점을 주겠다 이 말이지. 그러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다 몇 번을 더 36회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 해서 점수의 합을 A의 합을 X라 하고 B의 합을 Y라고 해서 각각 구해보시오라는 거야. 그럼 흐름이 지금 첫 번째에서 짝수 홀수에서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변수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니? 예. 합으로요. 합으로 바뀌었다고. 횟수에서 합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일단 이 횟수적인 생각에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 변수가 이렇게 놓을게요. 짝수가 나온 변수를 A라 하고 홀수가 나온 변수를 B라고 하면 이는 횟수잖아. 그렇지? 그럼 점수는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3A가 되겠지. 얘는 2B가 되겠네. 특징 어떤 특징 있어? 변수 A하고 B를 더하면 36이 된다고. 자, 헷갈리면 변수 A, B를 다른 문자로 써야 됩니다. PQ 이렇게 쓸 거야. PQ는 뭐 다른 문자 뭐가 좋아? 뭐 ST 이렇게 넣을 거라고요. 알겠니? 합은 60이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될 거야 지금? A, B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A든 B든 하나만 써도 관계는 없겠네. 그러지? 그럼 짝수가 나온 횟수, 확률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나머지는 홀수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숫자를 다시 가보면 1, 2, 3, 3, 3이야. 1, 2, 3이 있는데 얘가 6분의 1, 2, 3이야. 그래서 px는 아니겠지. x는 아니야. x가 뒤에 다른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합이니까 합이 짝수일 때는 짝짝 홀홀, 홀수일 때는 짝홀 홀짝. 개념상 똑같겠네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짝수를 써보겠습니다. 짝수가 나올 때는 확률이 얼마야? 홀홀 짝짝, 홀홀 짝짝. 그러면은 홀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4, 6분의 4. 홀홀 더하기 짝짝 6분의 2, 6분의 2. 통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9분의 1로 가면 되겠네. 2, 2, 1, 1, 5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A에 대한 이항 분포가 나온다 이 말이지. 36회를 할 거고 9분의 5의 확률로 A가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2x는 얼마야? 9, 4, 20회 나왔다 이 말이야. 이거는 20회 평균적으로.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 돼? 60점이 되겠다 이 말이겠고,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 x라는 말은 3, 2a가 되고 이 y라는 말은 72 마이너스 2, 2a가 되겠다 이 말이네. 두 개를 먹혀나 빼달라 이 말이지. 빼면 5, 2a 마이너스 72가 되겠네. 그래서 28이 나왔다. 어렵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짝수 홀수는 룰이 정해져서 36회라는 룰이 정해졌어. 이게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볼 수가 있고, 변수가 바뀌어가지고 점수로 시켰다. 꽤 많이 나온 스타일이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차근하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 변수 바꿔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이 정도 변수 바꾸면 꽤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 그치?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이항 정리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항 분포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 다음. (697번) 17번. 연속 확률 변수의 연속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쭉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나오는 문제는 뭔 문제밖에 없다? 확률 문제밖에 없고 넓이적인 생각이다.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고 연속 함수 그래프를 그려갖고 문제를 풀 것이고 그래프에 대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야? 넓이적인 문제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지. 물론 위치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분포 쪽에서는 오른쪽이 좀 말 그대로 약간 뭐 크다 왼쪽이 작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적다 왼쪽이 크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크다 작다의 개념 자체는 크다가 좋다는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좋다 안 좋다도 아니지. 그렇지? 1등이 낮다 그러면 점수가 높다 이 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점수가 낮다 할 수도 있어. 벌점으로 갈 수도 있잖아. 달리기 시간일 수도 있잖아. 그거는 스스로 해석을 해야 돼. 알았어? 상위 몇 프로에 대한 얘기를 상이란 뜻을 달리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언어적인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쪽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 계산해서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언어적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다음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넓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 오른쪽 넓이를 구해야 되냐 왼쪽 넓이를 구해야 되냐 요건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여튼간에 이건 정해진 룰이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넓이적인 생각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넓이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이거니까 얘를 그래프를 당연히 쉽게 그릴 수 있게끔 나올 거라고 해. 정기분포가 아니니까 그래프가 쉽게 그려져야 돼. 얘가 1이고요 얘가 3분의 1이에요 맞나요? 네. 맞지? 그리고 왼쪽 그래프 여기다가 마이너스 3k분의 1을 넣었더니 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단 소리야. 그럼 당연히 0 넘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단 소리지. 그럼 요 넓이가 얼마나 돼?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L 곱하기 3분의 2분의 1을 했더니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L이 6이 돼야 되네.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정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다 해서 K값이 나왔고 K는 얼마야? 15분의 1인가요? 네. 나왔고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구하시오. 요인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구하시오.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말이죠 일단. 됐어? A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됐다. 새로운 확률입니다. 됐지? 뭐 계산하고 그 계산하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놈은 다 버리고 그냥 그 확률만 갖고 계산해라 이거지. 그럼 이거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이 확률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해? 넓이를 어떻게 구해? 닮음 이용수 구하세요. 넓이 닮음 이용수 구하세요. 그거 제일 빨라. 이 넓이가 지금 얼마야? 6분의 1이지. 네. 이 넓이가 이제 6분의 5야. 6분의 5에 대해서 닮은 비가 5대 어디로 가야 돼? 5대 얼마냐 얘가? 2다. 아, 5대 2. 1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P라는 것은 6분의 5에 대해서 25분의 5대 2대 1이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할 수 있겠니? 여가 5대 2대 1이라고. 그래야 연산이 빨라진다고. 25는 주세요. 5대 전체가. 아, 전체 제곱에서. 전체 제곱. 아, 우리 동환이는 좀 생각을 좀 해봐. 요런 게 지금 좀 고민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 닮음이면 어차피 넓이 도형은 우리가 여기 도형은 무조건 직선밖에 안 나올 거라고. 직선이 너희들은 무조건 뭐 밖에 없을 거냐면 직선밖에 없으면 대부분 삼각형이 많이 나올 거야. 요거는 뭐 계산도 너무 쉬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연습을 좀 해라 이거지. 연습 닮음을 통해서 연습을 하라 이거야. 뒤쪽 가면 우리가 이런 도형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 고1 때는 많이 나오는데 고1 때 많이 연습을 했었어야 돼 실은. 9에 놓으면 어차피 이걸 갖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가 3이고 약분하면 2 남고 5 남고 5 남고 10분의 1이네요. 그러지? 10분의 1에 4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5분의 2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질 거고 5분의 2만 남겨놓고 요 놈을 가지고 150회 독립시행하는 사건이 A가 일어나는 A가 일어나는 횟수 이항분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Y라 놨어. 그러면 150번을 하고 확률은 5분의 2이다. 기대값 평균 구하시오. 표준 편차 구하시오. 끝. 되니? 예. 세진이도 질문하려면 해. 722번. 722번. 자, 지금 당분간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줄 거야. 조금 소수령에 작성되게끔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점수가 대부분 여기 부분은 통계 쪽은 애들이 거의 안 틀려. 많이 틀려야 한 문제. 많이 틀리면 어디서 쪽에서 많이 틀리냐면 확률 분포에 있는 확률 계산하는 것 때문에 틀릴 거고 앞에 조건부 때문에 문제를 틀릴 거고 뒤쪽 요쪽 확률을 구하는 확률 분포 확률이 쉬워지면 뒤쪽은 거의 안 틀려.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연습하다 보면 다 웬만하면 다 맞을 거야. 그래서 거의 등급 컷이 아주 높습니다. 뭐 심하면 100점 나올 거고 안 그러면 90, 한 2점 정도는 떨어집니다. 무조건. 점수 무조건 높을 거니까 점수 감점을 좀 덜 당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률 통계 과목 시험 점수의 평균이 나왔고 표준 편차 정규 분포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변수가 통계 과목 시험 점수가 x 이렇게 얘를 x.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해. 시험 점수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줄 거라고 해. x라 놓을 거고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76의 6의 제곱을 따를 거야. 되니 내로 따라서 연습하세요. 상위 5% 이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상위 5%라는 것은 px가 0.5보다 0.5가 아니라 상위 5%니까 0.05 0.05보다 뭐라 말해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써야 되겠네. 상위 x가 k보다 클 상위 5%니까 다시 자, 이 식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가세요. 여기가 x고요. 그림이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이 좀 그림이 어색하더라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시고요. 선생님은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그릴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그리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그려. 학교에서도 꼭 갖고 태클 거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 됐어? 상위 5%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라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 면적이 0.05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럼 요 라인을 딱 구하란 소리네. 최저점수니까 요 라인의 끝점을 구하란 소리지. 여기는 구해도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는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 둘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아니 여기는 돼, 안 돼? 여기 K라면 여기는 구하면 돼, 안 돼? 그래도 돼요. 여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 그럼 K가 어찌해야 돼? 0.5보다 얘 넓이가 0.5보다 더 어찌해야 돼? X가 K보다 클 확률이 0.5가 아니라 0.05보다 더 어찌해야 돼? 생각해봐. 여기면 0.5, 0보다 크냐 작냐? 작아요. 요렇게 가겠지. 그래야 경기값이 나올 거 아니야. 식으로는. 됐니?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0.05가 나타내는 요 면적을 구하려면 요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돼? 0.45가 나오는데 0.45 나왔지? 그래서 요 식을 뭘로 바꿔? 표준화 시킨다고 해. 표준화가 시그마 6분의 K-76 평균 이렇게 될 놈이 0.05고 얘가 지금 G가 1.5보다 얘가 경계가 1.5니까 요 값은 얘가 지금 PG가 G가 1.65보다 클 때 G가 1.65보다 큰 것이 0.05잖아. 이쪽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럼 이수보다 더 어째야 돼? 아까 했잖아. 이수보다 더 어째야 돼? 이수가 일수보다 더 어째야 돼? 커야 된다고. 그래야 K의 최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됐니? 끝났어? 됐니?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이러한 표현법을 좀 정확하게 구사하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 당분간은. 됐어요? 답은 찾을 수 있어. 너 어차피 이렇게 놓고 풀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풀 거 아니야. 경기값은 찾을 수 있다고. 너희들이 식 적는 연습을 해서 감점을 덜 당하려면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최소 최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부등호를 적어야 돼. 내가 부등호를 적었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무조건 끝값을 답을 적지 말고 K가 무슨 값이 나온 거야? 뭐보다 크다니까 최소값이 나와야 돼. 최소값 내가 맞게 했네 하면 맞는 거고, 내가 부등호 방향을 잘못 적을 수도 있잖아. 뭐보다 작으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부등호 방향을 잘못 썼던가 앉아 해석이 틀렸거나. 이해됩니까? 예. 그럼 일단 다 고칠 수 없다 하면 부등호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이 됐다는 소리야. 생각을 하고 적어야 된다고. 숫자를 넣어보고 이쪽일까 이쪽인가 생각을 해보고 부등호 방향을 설정을 하는 연습을 해야 감점을 덜 당한다 이 말이야. 다음 728번. 자, 3학년 학생의 A 과목 시험 점수가 있고요. A 과목의 시험 점수가 있고요. 정규분포가 있고, B 과목의 시험 점수가 있고요. A랑 비교하면 점수는 높은데 표준 편차는 똑같아. 그래프는 똑같은 모양인데 평행이 이동을 됐을 거라고 해. 오른쪽으로. 다음 이 3학년 학생 중에서 A 과목 점수가 80점 이상인 비율이 나왔고, B 과목 점수가 80점 이상인 비율이 나왔어.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구하시오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A 과목 점수의 변수를 X라 놓으면 요렇게 쓰는 작업이 좀 시간이 걸려. 이게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이 변수 X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써주고 가시오가 원래는 맞는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서술형할 때 변수 X가 무엇이고 할 건단 말이야. 우리가 풀 때는 굳이 안 쓸 거 아니야. 여기다가 X 써놓고 A를 그냥 갖고 와도 되고, 편한 건 A라고 해. 뭐 A라 쓸 거고, 요놈을 그냥 B라고, 점수를 B라고 놓고 우리는 바로 풀 거야. 정규분포를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니? 근데 이제 서술형일 때는 요 변수 A가 헷갈리면 당연히 문자 X로 써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A 과목 시험 점수가 X이고 B 과목 시험 점수가 Y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원래는 맞다고. 정확한 풀이에는. 그래서 이게 학교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써주고 하는지, 시간은 당연히 걸릴 거 아니야. 요거 수는 30초 걸려버려. 이해되니? 그리고 어차피 여기 나온 수가 하나도 없어. 뭐 이 정도는 써주고 가는 게 좋아. 큰 내용은 없지만.
그러면 얘를 여기가 A이자 B이겠지. 그러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되니? 똑같은 높이를 갖고 있고 그래프도 똑같아.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평균만 3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근데 80점 이상인데 얘는 9%. 얘는 몇 프로야? 15%지. 이 80점은 이쪽에 있을 거라고. 그림이 잘 안 나타나면 좀 더 평행 이동시키고. 그림 똑같으니까 여기 대칭적으로 나와 보여야 돼. 여기가 80점인데 여기가 얼마고? 9%고 여기가 얼마고? 15%야. 그러면 우리는 9%가 표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몇 프로 나왔어? 41%가 나왔어. 41% 찾아야 돼. 여기 있네. 1.34야. 다시 말해서 A 쪽에 있는 놈은 요 놈이 1.34 시그마다 이 말이야. 뭐가 1.34 시그마야? 이 1.34가 뭐라 있어? 표준화 시켰을 때 값이잖아. 그러지? 그럼 얘를 1.34 시그마로 적으면 1.34 시그마의 의미가 뭐라고?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해. 왜? 평균이 얼마니까 0으로 바꿀 거니까. 그래 이 위치가 1.34가 됐어. 그래서 거리적인 개념이라고. 1.34 시그마. 얘가 1.34 시그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아까 35%. 1.04 시그마라고. 다 그림에서 다 보이잖아. 여기가 얼마인데 여기가 3이니까. 우리는 1.34 시그마 빼기 1.04 시그마가 3이다 하고 끝낼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 점수가 얼마야? m 플러스 1.34 시그마가 80이다 하고 문제를 끝낼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요거 이렇게만 써서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거지.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 전에 뭘 정도 써줘야 되냐면 요 정도 써주는 것이 사실 이게 좀 낭비긴 한데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렇게 되니까 이게 좀 낭비라고. 조금 이게 낭비고 그 다음에는 뭘 써줘야 돼? 지금 80점 이상이니까 우리가 요 놈을 표준화 시키기 전인 모습 A가 얘는 지금 A에서 필요하지. A가 M 플러스 1.34 시그마가 0.09 B가 M 플러스 3 플러스 1.04 시그마. 이렇게 된다 이거지. 내 생각은 만약에 서술형을 좀 더 작성해 주라면은 얘는 조금 낭비인 것 같고 뭐 요거는 적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 정도. 근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요식이 바로 보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풀 때는 요것만 풀 것이고. 그림이 그래서 중요하겠지. 왜? 넓이 구할 거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판단하면 답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 항상 그래서 자 선생님 말했지. 요 식하고 요 그래프는 대응 관계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프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식은 아무 내용이 없어. 값만 있는 거고.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고. 이 그래프를 항상 그려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걸 가지고 식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요런 걸 또 그래프를 그려놓고 바로 이렇게 식을 적었다. 풀이할 때. 그러면 그 정도로 적어도 된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뭘 좀 봐야 되냐면 식에 대한 표현법이 선생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 이해되니? 또 석 교수님 또 통계 쪽이 좀 약한 선생님도 많아.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떤 식 정도로 하는 건지에 대한 것만 판단하고, 아, 저 선생님은 이 정도 표현하구나. 선생님이 한 5줄 표현하구나. 그러면 3줄은 표현을 해줘야 돼. 한두 줄로 끝내버려 안 되고. 737번. 자,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서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딱 보자마자 주사위를 720 독립시행을 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독립시행 이항 분포 6에 눈에 나오는 횟수가 변수. 변수 x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얘가 이항 분포 x가 이항 분포 720의 6분의 1을 따른다. 그랬을 때 이것일 확률이잖아. 이것일 확률 px가 이 말이잖아. 이거를 구하시오라는 말이잖아. 됐니? 질문이 이거라고. 그러면 720분의 x는 무슨 뜻이야? 변수 x고 720으로 나눴잖아. 확률. 그러지? 확률이라고 확률. 6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야. 됐니? 나는 이 식이 헷갈려. 그럼 어떻게 바꿔? 요 식을 바꿔. 우리는 보통 표현법이 이 식을 의미를 모르겠으면 얘를 x로 정리를 해. 절대값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 넘기고 720 곱할 거야. 그러면 720 곱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1보다는 x가 크고 720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40분의 1보다는 작고 이래 된다고. 됐니?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720 곱하기 6분의 1은 뭐야? 720 곱하기 6분의 1이 뭐야? 평균이잖아. 요거잖아.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 됐어? 40분의 1다 70 안 곱했네. 720 안 곱했지? 네. 720 곱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그럼 평균 빼기 이거, 평균 더하기 이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식을 바꿔봤더니 72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따 720을 곱하면 120이잖아. 그러겠지? 예. 그러면 요놈이 지금 120이야. 그럼 x 마이너스 120은 x 마이너스 평균을 뺀 거라고. 분산은 어떻게 돼?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6분의 5를 곱해야겠지. 6, 2, 12, 100이네. 그러면 시그마가 분산이 뭐가 돼? 10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요놈을 뭘로 나누는 게? 10으로 나눈 게 표준화된 식이다 이 말이야. 요 식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요 생각을 알았으면 요놈을 뭘로 바꿔? 요렇게 바꾸고 요 식이 720이 필요한 게 아니야. 10이 필요해. 요렇게 갔을 거라고. 그 식을 지금 풀로 잘라보니까 이래 된 거야 이제. 그렇지? 다시 요놈을 뭘 해야 돼? 표준화 시켜서 우리는 연산을 해야 되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요렇게 될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올 거야? 이게 표준화된 식이야. 이게 표준화된 식이야.
요놈이 4, 1은 4, 4, 8은 4, 1.8인가 그러네요. 그럼 절대값이 1.8보다 작다라는 말이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p치가 1.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그래프에서 이쪽을 구하라니까 1.8의 2배가 되겠지. 그래서 0.4641의 2배가 됐다 이 말이지. 흐름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식에 대한 표현법을 연습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야. 요 표현법. x를 720으로 나눈 이유가 뭔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6분의 1이 뭐고, 얘는 어떤 확률이냐면 실제로 얘가 지금 수학적 확률이고 얘가 뭐냐, 통계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차이야. 오차. 오차가 40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표현상으로 꽤 많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통계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의 차이라는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는 뭘로 바꾼다? 얘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꾼다 이 말이야.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해. 이해됩니까 지금? 얘도 그래서 비슷한 흐름이라고 지금. n번 던져서 유계약수인 눈이, 이건 유계약수네. 유계약수는 지금 1, 2, 3, 6이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네요. p가 3분의 2야. n번 던졌어. 그럼 얘가 뭘 따라? 이항분포를 따를 거라고. n번 던지고 3분의 2를 따른다고. px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x는 진짜 횟수, 3분의 2에는 뭐야? 평균. x-m이란 소리야. 그럼 우리 지금 뭘로 바꾸라고? 요걸로 바꾸라고. 시그마는 뭐 돼?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네. 다시 말해서 9분의 2n이 되네요. 얘를 뭘로 나눠야 돼? 9분의 2n으로 나눠줘야 돼. 9분의 2n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시그마분의 x-m이라고 그대로. 그래서 pg가 된다고 이게. 2n분의 90, 45. 이 확률이 0.9544 이제 해석이 되겠잖아. 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지금. 0.9544만 찾으면 돼. 이것보다 작다? 그럼 그림 그려갖고 해석하라겠지. 그래프 그려가지고 0.9544는 1로 나오면 0.4772 여기 있네. 2네 2. 요 라인이 2하고 2. 그러면 요 값이 1이 들어와야 되냐 1이 들어와야 되냐 이 말이야. 1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면적이잖아. 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지금. 되니? 그럼 요 식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하 n분의 45가 2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 되겠고, n은 2분의 45보다 작아야 되니까 작다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나오겠네. 맞네요.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2가 되겠네요. 됐니? 네. 다음 738번. 해봐. 네. 한 변의 길이 나왔고 P를 찍었어. 넓이가 A, B, P의 넓이가 2루트 3 이하가 돼야 돼.
요걸 못 구해. 정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지금 2루트 3이야. 넓이가 2루트 3 이하가 돼야 돼. 여기가 A, B고. 내가 P를 찍었어. P를 찍어서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2루트 3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 찍어야 되냐 이 말이잖아 지금. 넓이가 2루트 3이 나오려면 어디다 찍어야 돼? 높이가 2여야 되잖아. 높이가 1하 있으니까 높이를 한번 표현하고, 정삼각형이니까 좀 그림 어색한데 여가 2가 된다 이 말이야. 여가 요 거리가 2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높이는 얼마야? 2루트 3이잖아. 여가 2루트 3이지. 여기가 얼마야? 루트 3이지. 여기가 3이네. 그럼 2가 되는 것은 2대 1이네. 여기는 여기 2대 1. 요 지점이야. 근데 그거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쪽이네. 그러면 뭐야? 이게 무슨 기하학적 확률이잖아. 얼마야? 3대 1이잖아. 1대 9. 근데 여기잖아. 1대 8. 뭐 확률만 구하면 끝났네. 확률이 9분의 8이네요. 162번 할 것이고. 다음. 없어? 스텝 3는 안 풀었어? 왜 못 풀어? 안 푼 거지 못 푼 것이 아니라. 풀기 싫어서 안 푼 거야? 안 풀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나에는 의지가 없었다는 소리잖아. 못 풀었다는 것은 의지가 있었다는 소리고, 안 풀었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는 소리고. 의지가 있었는데 못 풀었어?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어 이 말이야? 못 푼 게 아니라 안 푼 거잖아. 세진아 그러잖아. 국어적으로 맞아 안 맞아? 너는 안 풀었어 못 풀었어? 못 풀었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이게 외부적 압박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못 풀었다는 것은. 머리가 안 좋거나. 머리가 안 좋아서 못 풀었다고? 네. 와 그걸로 이거 매도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도대체 몇 문제야 지금. 허블라인 많이 남았는데 안 어렵다니까. 3, 4, 5, 6, 7, 8, 9, 10, 41문제. 와 안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풀어야 돼? 통계적 주장 또 영상을 하야 돼. 요거는 내가 뭐만 기억하라 했어? 평균? 용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뭐 했다고? 얘를 표본의 크기가 있을 거고. 그럼 뭘로 이게 다 바뀌어? X라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그러면 X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 있을 거라고.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을 거라고. 그럼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뭘 따른다고?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른다 했다고. EX하고 EX바는 같고, VX는 VX바를 뭐야? n으로 나눈 거다 이 말이나? VX바 거꾸로 구했네. EX바는 EX로 똑같고 VX는 VX바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따른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표본 평균은 이러한 분포를 따르니까 나머지는 정규 분포가 똑같다. 이놈을 이렇게만 바꾸면 끝났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신뢰도에 대한 신뢰 구간이 있을 건데 그때는 이놈을 갖고 작성을 한다 이거지. 그러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래서 구간이 어떻게 될 거냐면 X바를 가지고 평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평균을 예측을 한다 이 말이지. X바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빠진 거에서 얼마만큼 더한 거다 이거지.
퍼센트에 따라서 시그마 변수 K가 있을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원래 시그마였는데 아까 뭐라 했어 내가 1.36 시그마로 적으라는 말이 이 말이야 지금. K가 시그마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할 거고 길이는 요놈의 2배가 되겠고 뭐 요 정도만 기억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았니? 예. 그래서 해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영상 하는 번 보고 똑같습니다. 흐름상에.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뭐 있다고? 표본을 크기가 있다고. 문제 대놓고 표본을 크기란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해줄 거라고. 이 표본을 뜯었다는 말을 문장 속에 찾아야 된다 이거지. 됐어? 표본을 몇 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에?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을 판단만 잘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쉬었다가